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결혼한 지는 5년 차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지기 결혼 안 한 절친이 있습니다. 친구는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본판도 예쁘장한 편이라 20대 때는 친구의 전성기였죠.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친구가 원하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들도 골라가며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30대 들어서부터 소개팅도 줄고 주변의 남자들이 성에 안 차는지 친구가 조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제 남편 회사 후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키 177cm의 중견기업 과장, 성격도 좋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소개팅 당일 저녁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남자 좀 별로더라. 왜? 뭐가 별로였는데? 일단 키도 작고 옷 입는 스타일도 별로야. 결정적으로 너무 알뜰해서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 근데 결혼하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난 찌질해 보이는 남자는 싫어. 그리고 경차 타고 나왔어.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 됐다고 했잖아. 아, 그래.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말로는 그분이 알짜배기였거든요.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성격도 안정적이고 저는 친구 결혼 상대로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파토나니 황당하더라고요. 친구는 그 뒤로 계속 소개해달라고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사라도 가입해보라고 권했죠. 요즘 유튜브에 결정사 관련 영상도 많고 실제 성사된 사례도 많이 올라오니까 친구가 현실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역시나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난 괜찮아. 나 정도면 아직 안 꿀리지. 외모도 나쁘지 않고.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답답했어요. 친구는 중소기업의 연봉 3천 후반이고 외모도 아무리 관리했다고 해도 20대 때만 못하거든요. 집안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학력도 별로인데 본인은 여전히 나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조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가 너무 육각형의 남자만 원하는 것 같아. 우리 나이가 있고 야, 너는 결혼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난 타협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결국 친구는 결정사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친구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친구한테 소개되는 남자들은 친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뿐이었대요. 친구가 제게 하소연했어요. 야, 결정사에서 소개해주는 남자들이 다 별로야. 키도 작고 직장도 중소기업이고. 그럼 결정사에서 뭐래? 자꾸 조건을 낮추래. 내 나이에 이 정도 스펙이면 이게 최선이래. 진짜 열받아. 그러던 중 친구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는데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너 골프 배워? 언제부터? 요즘 골프 레슨 다녀. 나도 좀 스펙 쌓으려고.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지. 그러더니 매주 골프장 사진, 호텔 라운지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헐, 너 차 바꿨어? 중고로 사긴 했는데 그래도 외제차잖아. 내가 급을 좀 더 높여보려고. 지금도 높긴 하지만. 친구 얼굴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좀 걱정됐어요. 친구 월급이 얼마인지 대충 아는데 골프에 외제차까지. 뱁새 가랑이 찢어지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청 들떠 있었어요. 야, 나 드디어 내 수준에 딱 맞는 남친 생겼어. 진짜? 어디서 만났길래? 너무 잘 됐다. 아니, 골프 모임에서. 키 183에 완전 훈남에다가. 나보다 5살 어린데. 개인 사업하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친구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친구는 매일같이 남친 얘기를 했어요. 카톡으로도 보내고 전화해서도 얘기하고. 봤지? 내가 스펙 쌓으니까 이런 남자가 오더라. 역시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었어. 결정사 같은데 의지할 필요 없었어. 그때 친구는 완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맘때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좋겠네. 너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브랜드 아파트 아니면 별로지 않나? 그리고 집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최소 35평 이상은 돼야지.
말투가 좀 삐딱해서 당황했어요. 그냥 자극받았구나 하고 넘겼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친구와 만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나 헤어졌어. 헐, 왜? 무슨 일이야? 남자가 처음에는 친구가 골프도 치고 외제차도 타니까 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사귄 거였대요. 그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로 빚도 많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 거야. 너무 상처받지 마. 근데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뭘 알아? 너는 편하게 결혼했잖아. 너는 고생 안 해봤잖아. 야, 나도 나름 고생했어. 그리고 친구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걱정? 동정 아니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완전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했는데 친구는 제가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거의 싸우다시피 헤어졌어요. 그 후로 친구는 계속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SNS에 남편이랑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면 좋겠네 자랑질. 크크. 이런 식으로 비꼬는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좀 급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00만 원? 갑자기 왜? 카드값 때문에 밀린 거 좀 갚아야 해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솔직히 좀 망설여졌지만 친구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 결국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 미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꼭 줄게. 그러다 3달째 되던 날 친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미안한데. 1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야, 너 지난번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알아, 미안해. 근데 진짜 급해. 이번에는 정말 한 달 안에 다 갚을게. 그땐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양심도 없나 싶고 빌린 돈도 안 갚고 또 돈을 빌려달라니. 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겉으로만 꾸며내고 있잖아. 골프, 외제차 명품. 다 빚으로 하는 거지? 그만 좀 허세 떨어. 진짜 내면을 채워야지. 그 순간 친구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뭐?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진짜 나 무시하는 거 맞구나. 야, 나는 너 걱정되니까. 걱정? 개소리 하지 마. 너는 운 좋아서 결혼 잘하니까 나 같은 인생 불쌍하게만 보이지? 너 같은 게 친구냐? 진짜 최악이다. 200만 원 갚으라고 쪼는 거 진짜 치질하네. 너는 집도 샀으면서 그것도 못 기다려줘. 나한테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진짜 너같이 이기적인 년 처음 본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20년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그 후로 친구는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도 일십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요즘 미선이랑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걔가 너 욕하고 다녀. 얼굴도 못생긴 게 운 좋아서 결혼해놓고는 자랑질한다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돈도 빌려줬는데 못 갚는 것도 모자라서 더 빌려달라고 하길래 충고했더니 저한테 막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 험담까지. 그리고 제 SNS에 누가 악플을 달았는데 계정을 봤더니 친구가 만든 가짜 계정 같았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고 팔로워도 없는 계정인데 제 게시물마다 조롱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문체나 타이밍을 보면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친구의 지능까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현실 감각 없고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 친구 자격지심이랑 열등감 때문에 저한테까지 피해가 온다는 걸요. 그래서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돈은 꼭 갚아야 해. 그리고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 답장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친구가 너무 괘씸하기도 했고요. 이제 마음은 정리했어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쉽지만 저는 제 삶과 행복을 지켜야 하니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친구가 빨리 현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